시작하겠습니다. 안 들리시는 분은 나갔다 들어오시면 그나마 조금 잘 들리던데요.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 매니저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회계 교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우리 회계에 관해서 저는 제일 깜짝 놀란 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을 다 누구 수준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들을 누구 수준으로 생각해요? 내 수준으로 생각해도 내 수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부분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많은 걸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판도라님 영상을 보고 나서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을 일치시켜서 부과를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관리 수입이 나오면 그만큼 일치시키고 부과한다고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아마 어느 곳에 가서 열심히 이제 장충하고 장기선 충당금 예치금하고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라고 시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럼 선생님 근데 왜 근데 그러면 통장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통장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생각이 뭐예요? 통장은 장기선 충당금 예치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 장기선 충당금 예치금이 뭔지 그게 통장이라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모르시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뭐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어떤 분은 뭐 이쪽 계통을 전혀 일 안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지만 뭐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업무를 못 하니까요. 이렇게 좀 공부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회계 확인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부과를 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부과를 잘했는지, 회계를 잘했는지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부과를 다 했어요. 부과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부과를 딱 하고 나면 어떤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부과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인할 때 뭐를 확인해야 될까요?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부과를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거는 뭐를 확인해야 될까요? 뭐랑 일치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랑 부가총액이랑 일치해야 돼요? 예.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관리비 부가처리에 나오는 이 당월 발생 금액이 즉 관리 비용이죠. 일반적으로. 물론 거기에 다른 것들도 들어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리 비용이 이 당월 발생 금액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월 발생 금액에다가 우리가 금액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이렇게 당월 발생 금액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디랑 맞아야 돼요? 이 금액이 어디랑 맞아야 된다? 관리비 수익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리 수입은 관리 비용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이 서로 사맞지 아니하면 안 되고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는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위치가 회계, 결산관리,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또 어디랑 일치해야 될까요? 우리 관리비 부가내역 총괄표랑 일치해야 한다. 왜 관리비 부가내역 총괄표랑 일치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걸 보고 여기다가 관리비 부가처리에 입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관리비 부가내역 총괄표에 모두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우리가 비용이 아닌 아이들이 있어요. 왜 비용이 아닌 아이들을 관리비 부과하는 데 넣을까요? 이게 비용이 아닌데 왜 관리비 부과하는 데 넣어요, 여러분? 왜 넣을까요? 예, 이걸 왜 넣을까요, 그다? 왜 여기다 넣을까요? 걷기 쉽게 하려고 하겠죠. 그죠? 주차비라던가 뭐 위반금이라던가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집에 찾아가서 문 두들기고 따로 받으면 선생님 주차비는 관리비는 아니지만 주차비는 관리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관리 외수입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서 100일동 100일호 500원 내놓으세요. 1,500원 내놓으세요. 이렇게 받을 수 없죠. 그리고 물건을 팔았어요.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뭐를 팔았냐? 그 뭐죠? 전구를 팔았어요. 전구를 팔았는데 이 사람이 나 현금 없어요. 나중에 줄게요. 그리고 안 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카드 수수료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실제로 관리 비용은 아니지만 몇몇 세대, 두 세대 이상이 산 경우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부가총괄표에 기재해서 각 세대별로 부과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주차비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차비는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 외수입이고 걔네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 수입이고 관리 외수입입니다. 여기 위에까지는 관리 수입이고 그 아래는 관리 외수입.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차감은 어떤 데는 관리 외수입일 수도 있고요. 관리 외 비용일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순자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반금 같이 관리 외 수입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과수금은 어때요? 얘는 뭐예요? 가수금은 어떤 계정이에요? 수입이에요? 비용이에요? 가수금은 뭐예요? 부채죠? 얘는 얘는 수입이나 비용이랑 영향을 주는 아이예요? 안 주는 아이예요? 관리비 수입에 영향을 주는 아이예요? 안 주는 아이예요? 관리 수입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아이예요. 얘는 안 줘요. 근데 어디에는 영향을 줄까요? 미부가 관리비, 미수관리비, 관리비 수입이 있다 그러면 이 가수금이라는 아이는 어디에 영향을 주는 아이죠? 미수관리비, 미부가 관리비, 관리비 수입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영향을 주는 아이예요? 미수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아이예요. 왜 미수관리비에 영향을 주냐면 미수관리비라는 거는 미부가 관리비는 아직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고 미수관리비라는 아이는 입주민들이 아직 내지 않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주민한테 내가 원래는 200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가수금 지난달에 더 많이 내서 그만큼을 차감하고 너는 반만 그 나머지 돈만 내라고 했기 때문에 미수관리비가 줄게 되죠. 그래서 가수금이라는 아이는 실질적으로 미부가 관리비라던가 관리비 수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아이예요. 하지만 미수관리비, 입주민한테 걷어야 될 돈에는 영향을 주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부가총괄표, 손익계산서, 엑셀 부가명세서는 모두 일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그리고 내가 부가를 잘했는지 회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요. 포괄손익계산서 상에 관리 외 총이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원래 얘는 이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관리 외 총이익이라고 썼는데 관리 외 총이익이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이 뭔 것 같아요, 얘가 원래는? 규약상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관리 손익, 관리 손익입니다. 그래서 즉 관리 수입에서 관리 비용을 뺀 금액이 여기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관리 수입에서 관리 비용을 빼면은 금액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꽁꼬가 나와야 돼요? 예. 0원이 나야 되겠죠.
영원히 나온다는 얘기는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부가총괄표를 좀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부가총괄표를 봤는데 이 부가총괄표를 보면은 여기 맨 앞에 있는 당월 발생 금액, 이 당월 발생 금액, 그리고 두 번째는 당월 부가 금액, 그 다음에 부가 차액이 있죠. 자, 부가 차액이라는 아이는 얘가 당월 발생 금액이 A고 당월 부가 금액이 B라 그러면 당월 부가 금액인 B에서 A를 뺀 금액이에요. 그게 부가 차액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생긴 비용보다 받을 돈이 많아지면 돈이 남으면 이익이에요? 모자르면 이익이에요? 부가 금액이 더 커야 이익이에요? 발생 금액이 더 커야 이익이에요? 어떤 게 더 커야 돼요? 얘가 커야 돼요? 얘가 커야 돼요? 얘는 비용이에요. 얘는 수익이에요. 어떤 게 더 커야지 우리한테 이익이에요? 부가 금액이 커야지 우리한테 이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리시는 게 부가차익이 마이너스 40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서 발생해서 빼는 거야? 부가에서 빼는 거야? 너무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뺀다? 부가금액에서 발생금액을 빼는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손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수금은 제가 이제 이거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그 발생금액에 있는 아이는 미부가관리비, 부가금액에 있는 아이는 미수관리비, 요거는 부가차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않는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절상차액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는 절상차액이라는 아이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사사오입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는 사사오입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절상차익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경리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제가 아무리 맞춰도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 절상차액은 안 더하고 부가차액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해도 안 맞아요. 자, 절상차액이라는 건 뭐냐? 절상차액이라는 건 뭐냐면 당월 부가 항목이 나오면 이게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요 아이가 일반적으로 미수관리비잖아요. 요 아이가 원래 일반적으로 미수관리비죠. 근데 여기 보면 당월 부가금액이라고 뭐가 또 하나 있어요. 얘랑 틀려 심지어. 67인데 얘는 660이야. 얘랑 틀려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다 하고 나니까 4,4,5입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올려가고 내려가고 관리비가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월 부가 금액에서 이 당월 부가 항목 금액, 즉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는 이 당월 부가 금액에서 발생 금액을 뺐잖아요. 이게 부가 차익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 절상 차익은 뭐냐면 B에서 C를 뺀 거예요. 이 B에서 C를 뺀 거예요. 당월 부가 항목 금액에서 당월 부가 금액을 뺐어요. 그 금액이 절상 차익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내려고 한 돈보다 더 내려갔어요. 원래 받아야 될 돈이 B였는데 그거보다 금액이 더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러면 여기 절상 차익이 플러스 12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손해를 끼친 아이예요? 이득을 주는 아이예요? 네. 자, 반반이네요. 아주 팽팽하네요. 이득인지 손해인지. 예. 예. 이 절상 차익이 플러스가 난 경우에는요, 여러분, 우리한테 손해를 주는 아이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원래는